저출산과 고령화의 속도가 붙으면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가를 늦추기 위해 자문위가 더 많이 오래 내고 늦게 받는을 내놨는데요. 논란이 뜨겁습니다. 개편안의 내용과 왜 비판 여론이 거센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문위가 그린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로 바뀌는 시점은 당초보다 2년, 고갈 시기는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유출이 많아지는 연도가 2042년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되면서 기금이 이제 점점 뭡니까 이제 탑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점점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가 진행되다가 57년쯤 되면은 기금이 소진되고 그 소진의 규모는 12월 31일 기준으로 124조 원의 적자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 안입니다. 첫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올해의 45%로 고정하되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부터 2%포인트 올리는 방안입니다. 소득대체율 45%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수입이 100만 원이었다면 연금 수령액으로 45만 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계획대로 오는 2028년까지 40%로 낮추되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4.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1단계 변화로 설정했습니다. 2단계로 2030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과 액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조처를 먼저 취하면 약간 보험료율이 더 높아진 것은 당연하고 세대 간 부담 면에 있어서는 먼저 매를 맞는 게 후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더 클 수가 있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내년도 2,187만 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근로연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2088년에는 1,019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안에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 강혜지 기자, 먼저 궁금한 것이 앞에서 본 것처럼 그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로 바뀌는 시점이 당초보다 2년 빨라졌어요. 그리고 고갈 시기 역시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5년마다 재정 안정을 위한 추계치를 내놓는데요. 네. 이번이 4차로 2088년까지의 전망치입니다. 5년 전 추계 당시보다 재정 고갈 시기가 빨라진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 때문입니다. 네. 출산율은 2020년 1.24명에서 2040년 1.38명까지 그친 반면 2088년의 기대 수명은 남녀 모두 90세를 넘어선 겁니다. 예. 가입자는 내년에 최고점을 찍은 뒤에 2088년 1,019만 명으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수급자는 내년 475만 명에서 2055년 처음으로 가입자를 추월한 뒤에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0.8%가 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또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면서 임금 상승률이 낮아져서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적자 시점 시기는 3차 추계 당시 2044년보다 2년이나 앞당겨졌고 기금 고갈 시기는 2060년에서 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문위가 그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서 그 두 개 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 두 개 안에 공통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추계는 국민연금 1년치 적립금이 1년 지출액과 같아지는 2088년을 목표로 짜여진 건데요. 예. 공통점은 먼저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 20년째 9%에 머물러 있는 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고요. 예. 또 의무 가입 기간을 현재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개 안의 그 차이점은 뭡니까?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받는 연금이 내 생애 평균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느냐에 있습니다. 예. 먼저 가안은 이 비율을 45%로 설정해서 노후 보장에 무게를 뒀는데
밝혔는데요. 보험료를 내년에 2%포인트 인상하고 16년 뒤부터는 1.3%포인트를 올리고 이후로는 5년마다 자동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 세대에게 유리한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 나안은 소득 대체율을 40%로 설정하는데요. 내년부터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4.5%포인트를 올리고 2030년 이후로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대신에 연금 받는 나이를 현재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안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소득 대체율에 대한 반발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너무 낮아서 그 노후 소득 보장이 안 된다. 뭐 용돈연금이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그 소득 대체율이 뭔지 그리고 왜 문제가 되고 어떻게 산정되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소득 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월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킵니다. 예. 현재 소득 대체율은 45%인데요. 그러니까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연금 45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냈을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40년 동안 꼬박 부어도 노후를 국민연금에만 기댈 경우에는 액수가 좀 적기 때문에 용돈연금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취업도 어렵고 은퇴 시기도 빨라지면서 이마저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평균 가입 연수는 17년이고 실질 소득 대체율은 24%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일 경우 연금 수령액은 24만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야말로 용돈연금이 빈말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것이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나 500만 원인 사람이나 소득 대체율이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 소득 대체율은 월급 468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데요. 예. 무슨 말이냐면 현재 보험료 상한액이 42만 원 정도인데 이 42만 원은 월급이 468만 원일 경우에 산출되는 보험료거든요. 예. 그러니까 낼 수 있는 보험료가 정해져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468만 원까지만 소득 대체율이 온전히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 인상이 필수적인데 왜 이렇게 낮게 책정된 건지는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두 개 안 모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네. 김 기자가 직접 그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죠? 네, 저출산과 고령화로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납부 의무 기한과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지고 무엇보다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예 탈퇴하겠다 이런 반응도 우세했는데요. 20, 30대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연금을 유지시켜서 일단은 최대한 제가 늙을 때 받는 데까지 가능하도록 시도는 해야겠죠. 저희 나이 때는 앞으로 이제 고갈돼서 못 받는다는 생각이 너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못 받을 금액인데 또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빼내는 거잖아요. 사실상 국민연금 즉 그 노후 보장을 이유로 단순한 세금 체계라밖에 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만약에 감당이 안 됐을 때는 책임을 못 지겠다는 그 행태거든요. 노후 보장은 이제 개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 국민연금 폐지 청원에는 연금 폐지 안 하면 이민 가고 싶다 이런 댓글도 눈길을 끌었고요. 청년 연장 없이 수급 연령만 자꾸 늦추면 미래 수급자들은 일만 하다가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는 비판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그렇군요. 비단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나안의 경우 그 납입가는 더 늘었는데 연금 그 수급 시기도 늦어져서 당장 그 중장년층의 불만도 클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후 대비책으로 국민연금을 꼽는 사람들이 53%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해도 5년은 더 국민연금을 내야 하고 또 연금을 받는 시기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67세부터라서 중장년층들도 이번 개편안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은퇴 이후에 65세까지 어떤 자금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낼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죠. 개시해야 되는 연령이 좀 자꾸 늦춰지는 거는 좀 불만이거든요. 퇴직 그 연령이 60세로 늘어났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그때까지 이제 다니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보통 50대 초반이나 중반에서 그만두는데
그때 이후에 다시 또 직장을 구하는 것도 너무 쉬운 일이 아니고 돈이 제일 많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